책장을 넘기지 않아도 선명해지는 문장들 암기의 부담을 확신으로 바꿔볼까. 세무사 엉덩이의 세법 팟캐스트.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두 가지가 지금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네. 하나는 세무 실무자를 위한 아주 꼼꼼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 적용 가이드고요. 네, 아주 두껍네요. 다른 하나는 핵심만 간추린 시험 대비용 요약 자료네요. 오늘 저희 미션은 이 두 자료 사이를 오가면서 이 복잡한 세법 규정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가장 중요한 열매만 쏙쏙 골라 따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누구를 뽑았을 때 얼마를 아낄 수 있고 또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 오늘 완벽하게 마스터해 보시죠. 네, 이 제도가 2023년부터 여러 고용 관련 세액 공제를 하나로 합친 말 그대로 통합 버전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름이 통합고용세액공제군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가 기업의 고용 창출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도의 큰 그림부터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디테일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를 훑어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제도는 모든 기업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네, 그렇죠.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칙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던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자료에 명시된 대로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은요. 네, 작년보다 늘어난 직원이라면 그게 청년 등 상시근로자든 아니든 일단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줍니다. 고용의 양 자체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아,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은 일단 사람을 더 뽑기만 하면 무조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대기업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여기서 정책의 아주 날카로운 의도가 드러납니다. 대기업은 오직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늘어난 경우에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일반 상시 근로자를 100명, 200명 더 채용해도 세금 혜택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와, 그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대기업한테는 아무나 뽑지 말고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처럼 취업 시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채용해라. 이렇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유도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건 그냥 세금 혜택이 아니라 거의 정책 지침 수준인데요. 네, 정부가 세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기업의 고용 전략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럼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그래서 얼마를 아낄 수 있나 하겠죠.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수험 가이드 자료에 있는 표를 보니까 숫자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혜택이 가장 큰 중소기업을 보면 수도권 밖 지방에서 청년 1명을 채용하면 세금에서 무려 1,550만 원을 빼준다는 거잖아요. 네, 1,550만 원입니다. 와, 웬만한 신입사원 연봉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인데 이걸 그냥 현금처럼 아낄 수 있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1년치 인건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엄청난 인센티브입니다. 중견기업은 청년 등 1명당 800만 원, 대기업은 400만 원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요. 그렇군요. 물론 이렇게 큰 혜택을 주는 만큼 나중에 지켜야 할 책임도 따르는데 그건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중소기업이 작년보다 일반 근로자는 2명 줄고 청년 근로자는 5명 늘렸다고 해보죠. 네. 그럼 회사 전체적으로는 순수하게 3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순증은 3명이죠. 이런 경우에도 5명분의 청년 공제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함정이 있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고 바로 그 지점에 이 제도의 대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보내주신 두 자료 모두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한다는 문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 한도가 있군요. 네. 방금 예시처럼 청년 직원을 5명 더 뽑았더라도 전체 직원 수가 총 3명 늘었다면 공제 대상이 되는 청년 증가 인원도 최대 3명으로 제한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특정 계층을 우대하는 건 맞지만 그 전에 회사의 전체 고용 파이가 커져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존 직원을 내보내고 그 자리를 청년으로 채우는 식의 꼼수는 안 통한다는 얘기네요. 네, 바로 그 허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고용 증가라는 큰 틀 안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구조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핵심은 청년 등에 해당하는 직원을 몇 명이나 늘렸느냐인데 듣다 보니 이 등이라는 한 글자에 정말 많은 것이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알았다간 수천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도 있겠어요. 정확히 누가 이 특별 대우를 받는 대상인가요? 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나온 5가지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당연히 청년입니다. 네.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나이를 빼고 계산해 준다는 점이요. 맞습니다. 최대 6년까지 차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를 2년 한 36세 남성은 34세로 인정받아서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현실적이네요. 네, 군 복무로 인한 사회 진출 지연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둘째는 고령자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60세 이상인 분이고요. 셋째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의자 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력 단절 근로자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인정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최근에 많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의 결혼, 출산, 육아 사유에 더해서 가족 돌봄 때문에 퇴직한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가족 돌봄까지요? 네. 더 놀라운 건 재취업 인정 기간인데요. 퇴직 후 3년에서 15년 미만 사이에 재취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15년이요? 네, 15년입니다. 15년이면 강산이 한 번 반은 바뀔 시간인데 그렇게 오래전에 경력이 단절된 분들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는 건가요?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로 복귀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넓은 문을 열어준 셈이죠. 마지막 5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청년 등이라는 말이 단순히 젊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특별히 고용에 있어 배려해야 할 대상들을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누가 혜택을 받는지를 알았으니 수험 가이드에서 오답 함정이라고 콕 집어주고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네, 제외되는 사람들이죠. 가이드에서도 이 부분에서 실수가 가장 잦다고 경고하고 있네요. 네, 여기서 실수하면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물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자료에 나온 대로 반드시 제외해야 할 대상을 정리해보면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단기 계약직은 상시적인 고용으로 보지 않는 거죠. 네. 둘째는 월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그러니까 보통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도 제외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이네요.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임원입니다. 등기 임원이든 비등기 임원이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은 모두 제외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실수가 잦은 부분입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최대 주주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 존비속 및 친족입니다. 아, 가족회사의 경우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사장님 아들이나 배우자를 채용해도 세금 혜택 개선에서는 빠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에서 이 규정을 몰라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상시근로자에 포함시켜 신고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수백만 원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낸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죠. 아이고, 네, 가족기업일수록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중소중견기업에는 고용의 양을 늘리는 것 외에 질을 높였을 때 주는 보너스 같은 혜택이 또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정규직 전환과 육아휴직자 복귀에 대한 추가 공제입니다. 이건 대기업은 해당이 없고요. 네, 대기업은 해당 없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주어지는 특별한 인센티브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격려하는 겁니다. 금액도 상당하던데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중소기업은 1인당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네, 육아휴직 갔던 직원이 복귀했을 때도 똑같은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을 더 뽑으라는 걸 넘어서 기존 직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보너스에도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또 조건이 있나요? 네, 이런 노력을 했더라도 그 해에 회사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작년보다 단 한 명이라도 줄었다면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아까 잠시 언급했던 책임의 문제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사후관리 의무입니다. 아, 혜택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 세금을 공제받은 후 2년 동안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 규정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공제받았을 때보다 줄어들면 혜택받았던 세액의 일부를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기준이군요. 네. 하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불확실하고 인력 변동이 잦은 스타트업 같은 곳에서는 이 사후관리 의무가 오히려 혜택을 받기 꺼리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이나 육아휴직 복귀자로 추가 공제를 받은 경우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 특정 직원들이 전환일 또는 복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하면 다른 사람을 새로 뽑아서 전체 인원수를 맞춰도 소용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직원에게 받았던 공제세액 전액을 그대로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와, 그건 정말 강력한 조건이네요. 단순히 전체 숫자만 맞추는 게 아니라 혜택의 대상이 된 바로 그 사람의 고용을 2년간 책임져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2년 이상의 장기적인 고용 계획 없이는 섣불리 신청하기 어렵겠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세금 혜택만 보고 무리하게 고용을 늘리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정말 2년 이상 함께 갈 수 있는 인재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핵심은 첫째, 대기업은 청년 등 특정 계층 채용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일반 고용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 네, 가장 큰 차이죠. 둘째, 중소기업일수록 그리고 수도권 밖 지방일수록 1인당 공제액이 연봉의 절반에 육박할 만큼 파격적이라는 점. 그렇죠. 셋째, 청년 나이 계산 시 병역 기간을 빼주거나 경력 단절 인정 기간이 15년까지 확대되는 등 숨겨진 디테일을 잘 챙겨야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공제 후 2년간은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강력한 사후관리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실무 가이드와 수업 요약 자료를 오가며 제도의 뼈대부터 구체적인 숫자,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함정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의 기업 상황에 맞춰 어떤 혜택을 극대화하고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는 세금 혜택이라는 제도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정부는 왜 이런 복잡한 구조로 세금 혜택을 설계했을까? 이 제도 안에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넘어서 청년과 경력 단절 인력을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며 또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책의 뚜렷한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방향성을 먼저 이해하고 우리 회사의 장기적인 인력 운영 전략을 이 흐름에 어떻게 맞출 것인지 고민한다면 단순히 세금을 몇 푼 아끼는 것을 넘어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책장을 넘기지 않아도 선명해지는 문장들 암기의 부담을 확신으로 바꿔볼까 세무사 엉덩이에 세법